자, 그래서 이렇게 삼선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가 유리한 쪽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들어오는 그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흙은 뭐를 차지합니까? 세력. 부탁하고 세력을 차지하죠. 그죠? 근데 단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삼삼에 안 들어가고 이런데 20개 이렇게 두는 겁니까? 이렇게 집을 바로 상대방 집을 갖다 부수면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삼삼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바둑을. 전체적인 걸 갖다가 보는 눈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삼삼에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 넓고 넓은 이 바닥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생할 필요 있나?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삼삼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점에 놓였을 때는 세력을 쌓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실리선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실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토목은 뭐하는 것이 토목입니다. 상대방이 삼삼을 바로 못 들어와요. 알겠죠? 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지키는 게 바로 삼삼 토목이에요. 내가 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이렇게 소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처음부터 삼삼을 놨죠. 삼삼은 더 극단적으로 귀를 지키는 수법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삼삼을 놨을 때는 상대방이 귀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백의 입장에서는 뭐를 차지해야 됩니까? 세력. 세력을 차지해야 되겠죠. 바둑은 항상 세력이냐 실리냐 두 가지는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차지해야 돼요. 상대방이 실리를 차지하면 나는 세력. 내가 실리를 차지하면 상대방은 실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무난하게 바둑을 둘 수가 있어요. 육신산악계 내가 실리도 차지하고 세력도 다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점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정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왔을 때는 어느 쪽이든 이렇게 한번 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위로 뻗어야 되겠죠. 이런 데서 이렇게 막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백은 처음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면. 처음부터 약점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뻗고. 자, 여기서도 흙은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밀고 나가면. 계속 밀고 나가면 계속 백은 뻗어요. 그러면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막 실리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바둑에서는 좋은 작전이 아니에요. 너무 막 삼선만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쭉 이렇게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흙은 실리를 좀 차지했지만은 백한테 방대한 세력을 가져가지고 절대 흙이 좋은 바둑을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둑을 이렇게 둘 때는 적당히 가고 난 다음에 이쪽 막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피해가는 게 좋아요. 또 이쪽 막히는 걸 피해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백이 이쪽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흙은 이제 공격당할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반대로 이런 데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은. 좀 이제 바둑을 둘 줄 아시는 분들 이런 걸 딱 보면 이들이 도망갈 때는
이 중앙밖에 없구나. 중앙. 그죠? 그럼 이때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은 흙은 양쪽에 있는 실리를 다 차지하면서 이 백을 중앙으로 모는 꼴이 돼요. 바둑이. 그죠? 그러면 이 백은 어떻게 합니까? 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죠. 물론 이 밑에다가 약간의 집은 질 수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두면 이렇게 집은 질 수 있지만 바둑에서 이런데 이제 또 두점머리를 맞이하죠. 그죠? 처음부터 백이 흙한테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짓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집을 옹색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백이 여기를 둘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모양이죠. 좋은 모양. 그죠?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데를 갖다가 반대로 흙한테 이렇게 당하면 백은 밑에 처음에 귀에다가 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귀가 없으면 변 마지막 중앙을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중앙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은 기분 나쁘겠죠. 좋은 자리는 다 누가 차지했어요? 흙이 차지했죠. 이게 이제 바둑에서 상대방이 잘못 둔 걸 갖다가 응징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둘을 써서 잡는 것만 그게 응징이 아니에요. 상대방 돌을 잡아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돌을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아시겠어요? 네? 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상대방은 안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가 귀죠? 그 다음에 귀 다음에 어디입니까? 변이죠? 마지막에 둘 수 있는 자리가 중앙이에요. 바둑에서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중앙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백은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뭐를 차지해요? 세력. 그러면 이쪽도 누가 둡니까? 흙이 돼요. 백은 이렇게 둬가지고 세력을 멋있는 세력을 만들었죠. 그러면 흙은 실리, 백은 핍박받지 않는 세력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백도 둘 수 있어요. 세력을 좋아하는 분 같은 경우. 지금은 이런 실리를 많이 추구를 합니다. 바둑에서. 실리, 프로기사들이 실리 바둑을 많이 둬요. 옛날에 일본에 다케미야라는 그런 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주류라고 해가지고 이 중앙 바둑을 뒀어요. 그래갖고 한때를 갖다가 한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자기 시대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창호처럼 세계 바둑을 지배한 기간이 한 10년 넘게 지배했잖아요. 일본 바둑을 한때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지배했어요. 이 우주류가. 그리고 이런 3-3에 이렇게 둬가지고 일본에서 오랜 기간을 갖다가 우리나라 프로기사 조치현 아시죠? 조치현 구단이. 이런 실리로 오랜 기간을 갖다가 일본 바둑계를 지배했어요.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근데 결론은 뭐냐? 이 세력보다는 실리가 더 이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바둑에서. 실리가. 그렇다고 극단적인 실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요즘 많이 드는 게 손목이에요. 손목. 3-3보다 우주를 둔 다케미야는 일본의 다케미야는 우주를 둔 화청을 뒀어요. 그리고 조치현, 실리를 극단적인 실리를 추구한 조치현은 3-3을 뒀어요. 이렇게 양 3-3을 막 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 내가 집을 먼저 져놓고 상대방의 세력은 깨버리겠다. 그런 작전으로 이제 바둑을 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프로기사들이 세계를 갖다 지배하는 게 그동안 2차원과 지배를 했죠. 일본에서 처음에는 일본이 세계 최고였어요, 바둑에서.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바둑, 한국에서 바둑을 잘 두면 70년도까지만 해도 70년, 그 80년까지만 해도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 가서 바둑을 배워왔어요. 우리나라 기사도, 우리나라 조은현이도 일본 가가지고 바둑을 배워왔어요. 중국의 오청원이 같은 분도 그런 세계적인 기사도 일본으로 가서 활동을 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바둑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숭상을 하는 나라예요. 키우고 나라에서. 일본은 좀 섬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열등감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이 머리를 써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을 갖다가 압도할 수 있는 것은 바둑밖에 없다. 해가지고 바둑을 엄청나게 나라에서 키웠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일본이 세계 바둑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네가 최고다. 이 머리만큼은 최고다. 그렇게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중국이 80년대에 이제 경제 부흥이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중국 원조는 우리 바둑의 원조는 중국인데 우리가 중국한 일본한테 뺏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저기를 갖다가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서귀평이라고 중국에 지금 그 시진핑 알죠? 시진핑 국가주석 친구예요. 같이 그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같이 바둑 공부를 했어요. 시진핑도 고수예요, 바둑에.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시진핑이가 국가주석이 되면서 엄청나게 바둑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래요. 친구고 같은 동문수화가 바둑을. 그래가지고 서귀평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건너가가지고 80년도, 79년도 이런 때 일본의 그 구단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10번기를 10대 1로 붙어가지고 한 판도 안 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좀 재밌으세요? 네, 그 얘기가? 그래가지고 일본 바둑계를 갖다 싹 쓸으니까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대만의 재벌 응창기라는 사람이 세계대회를 한번 하자. 내는 돈이 얼마냐? 100만 불이에요. 그때 당시. 80년도. 100만 불이면 중국에서 그때 80년도 100불? 나한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교수 월급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응창기배라는 바둑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고수들을 갖다가 13명을 초청을 하고 자기네가 32강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16명 우리나라 구색 맞추기 해서 니도 한 명 보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한 명을 간 사람이 바로 조은현이에요. 근데 막상 가서 바둑을 딱 붙어보니까 이 조은현이가 결승까지 일사천리를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딱 한 명간. 조은현 구단이. 조은현 구단은 일본에 가가지고 바둑을 배운 바둑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세구에라는 그 바둑 가문 수장이 있었는데 일본을 갖다가 거의 일본에서 그 가문으로 바둑을 이렇게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바둑을 배운 사람이 조은현이에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은현이가 흥미를 해고 있죠, 바둑을. 그러니까 조은현이가 우리나라 13개, 14개 되는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최고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조은현이가 유리하게 초청을 받아갔는데 싹 쓸어버리고 1대1 딱 붙은 게 서귀평이에요. 중국의 수장. 서귀평. 딱 붙어가지고
함정이하고 붙었는데 3대2로 조은현이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초대 세계 대회를 갖다가 한국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